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그 객관적인 지표가 됐다고 생각을. 자, 아무튼 뭐 우리 오늘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좀 쉬우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언제 공부했었죠?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지? 평면결정도구. 자, 해봅시다. 되게 쉬운 겁니다. 자, 평면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외우는 놈은 진짜 바보야. 평면 결정 조건을 이걸 4개를 읽고 외운다? 굉장히 바보 같은 거다. 봅시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서로 다른 세 점이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한 직선이죠. 이렇게 하면 한 직선이지. 이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자,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2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직선이 3개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죠. 맞니? 실제로 우리가 이 세 점이 있으면 면을 만들 수 있어요. 면을 내가 그릴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평면 결정 조건이에요. 평면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면이야. 면이 면인데 이 평자가 방하라는 거야. 평평하다. 평평하면서 굉장히 큰 하나의 면인 거죠. 그 안에 이런 삼각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을 만들 수 있으면 결국에 이걸 확장시키면 다 평면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여기로 가보도록 하죠. 한 직선과 점이 있죠. 이 점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직선 밖에 있는 점이지.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이렇게 연결하면서 면이 나오죠. 맞니? 면을 내가 그릴 수만 있다면 그건 전부 다 평면을 결정하는 거고. 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왜 가능하죠? 이렇게 이어버리면 되잖아. 맞니? 면 나오죠. 자, 얘도 자, 평행한 두 직선 당연히 이렇게 연결하면 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하나가 안 나왔어. 그게 뭐지? 11자 빼빼로가 되면 평행이잖아, 그지? 근데 너네 이렇게 된 거를 뭐라 그래? 뭐였지? 오이니치라고 그러지, 그치? 오이니치는 왜 평면 결정 조건이 없을까? 왜 없을까? 오늘 생각해봐. 이게 꼬인 게 뭐야? 이거 아니야? 이게 꼬인 거 아니야? 그치? 이게 꼬인 건데 왜 이거는 평면 결정 조건이 없을까? 이 두 직선 가지고 면을 만들 수 있니? 못 만들지. 그래서 그런 거야. 못 만들죠. 이건 만들 수 있지. 이게 사각형 보이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는 면이 안 나와. 자,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다시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고 있는 이 소소한 개념들이 이제 이 기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보도록 하자. 자,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 보도록 하죠. 여기 있다. 자, 이게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분필 박스가 공간이야. 그럼 이 공간에다가 공간은 뭘로 이루어진 거야? 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지, 그렇지? 맞니? 그럼 평면 결정 조건이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지, 그렇지? 근데 이 두 직선은 어디 안에 있죠? 공간 안에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공간 안에서는 두 직선이 평행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기도 하겠죠, 그렇죠? 맞죠? 평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공간이니까 평면에서 결정 조건은 공간에서의 결정 조건하고도 똑같은 거야. 근데 공간에서 유일하게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다? 바로 이렇게 돼가지고 꼬인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래서 누가 추가된 거야? 오리니치가 추가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평면이 되는 거야.
그지? 평면 결정 조건에다가 꼬인치 하나가 추가가 된 거다라는 말. 됐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지. 자, 평면 가보도록 하죠. 자, 평면이 얘라고 생각해봐요. 얘가 평면이야. 이걸로 설명할게. 자, 평면입니다. 평면 위에 이렇게 직선이 있는 경우 있겠죠.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 맞지?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게 평면입니다. 평면인데 어떻게 되죠? 이렇게 꽂아서 지나가 버린 뚫어버린 놈이 있겠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죠? 평면과 평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평면과 평행하는 경우인데 얘가 평면이에요. 평면인데 얘가 평면이야. 근데 이렇게 있어. 이게 뭐죠? 이게 면이야. 근데 이렇게 있어. 맞나요? 안 만나죠? 안 만나죠? 자, 좀 더 쉽게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면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이게 면인데 이게 선이야, 직선. 자,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11자로 보이지? 11자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행은 항상 11자가 보여야 돼. 빼빼로처럼. 그치?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다시 말합니다. 직선과 직선이 이렇게 되는 평행 맞지? 근데 여러분 살짝만 비틀어지면 이거 뭐라 그래? 꼬인치라고 말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11자가 아닌 꼬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이야. 중학교 때 생각.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내가 이걸 여러분 바꿔주려고 그래. 평면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평면과 직선이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죠? 그럼 우린 이거를 자, 앞에서 바라보면 무슨 모양이지? 11자 모양 보이니? 그럼 평행이라고 말하겠지? 자, 지금 이제 직선을 살짝 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직선과 평면이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죠? 자, 근데 11자 모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이걸 꼬였다라고 말할까요? 꼬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꼬였다라고 말하지 않냐면 잘 봐보세요. 이 직선과 이 면 사이를 연결하면 평면 나와 안 나와?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평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맞니? 평면이 나오기 때문에 꼬인 거야? 아닙니다. 꼬인 거는 평면이 안 나와야 돼요. 꼬였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두 직선이 이렇게 된 걸 꼬였다라고 그래요. 왜? 꼬인 위치는 공간에서만 존재하지 평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직선과 이 직선으로 평면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꼬인 위치가 아니야. 그래서 꼬인 위치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평면을 만들 수 없으면 꼬인 거라고 말해. 그래서 이 면과 이 직선이 만나지 않는 건 다 평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우리는 평행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하면 면이 나오잖아. 맞니?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것만 평행이라고 말할 거란 말이야. 11자. 자꾸 11자에 익숙하니까. 근데 이렇게 돼도 평행입니다. 면이 나오니까. 그래서 면과 직선은 꼬인치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꼬일 수가 없어요. 꼬이려면 면이 안 나와야 돼. 됐니? 이해됐지? 그래서 자, 꼬인 위치라는 게 없습니다. 꼬인 위치가 없다. 직선과 평면이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내려갑니다. 자,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평면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 공간이라는 건 이걸 보세요. 자, 얘를 보면 자, 위의 면하고 아래 면이 서로 뭐하고 있죠? 만나지 않고 있죠. 자, 이건 평행이겠죠, 그렇죠? 왜 평행이죠? 이 면과 이 면 사이를 이어주는 면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맞네? 그러니까 꼬인 건 아니야. 면과 면은 평행이다. 자, 근데 이 면과 이 면이 뭐 하고 있죠? 만나고 있죠, 그렇죠?
만나고 안 만나고만 있는 거지 꼬이니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경우랑 안 만나는 경우는 평행이 되는 거겠지, 그렇지? 자, 그럼 우리 딱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꼬이니치는 누구랑 누구만 꼬이니치야? 직선과 직선만 꼬이니치야. 얘네들만 꼬였다 그러지 나머지는 꼬였단 말을 쓰지 않습니다. 되셨죠? 중학교 내용이지. 이걸 굉장히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 야,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잖아. 넘어갈게.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하다고 말했지. 후반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빨리 가볼까요? 자, 다음 중 평면이 결정되는 거죠. 세 점 A, B, C. A랑 B랑 C랑 하니까 뭐가 나오죠? 요 면이 나오지, 그치?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연결해도 됩니다. 삼각형 나오죠, 그쵸? 면을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되죠. 그 다음에 직선 AB하고 F. 자, 직선 AB가 있고 F가 여기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어버리면 되죠. 면 나오죠? 면만 나오면 평면은 결정되는 거야, 민준아. 자, AB하고 BC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가 이렇게 있고요, BC가 이렇게 있어요. 어머나, 뭐죠? 이렇게 연결하면 면이 나오죠, 그렇죠? 자, 얘도 반환 항목이에요. 너무 외우려고 하지만 않으면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직선 AB, 직선 CG. 이거 뭐죠? 면이 안 나오죠? 선생님, 저 면 만들어 볼게요. 연결하고 연결해서 이게 면이니? 아니지? 공간 입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213번까지만 보고 여러분 272, 274 빨리 풀어보자. 자, 273번 보도록 하죠. AB하고 평행한 직선이죠. 자, 봅니다. 얘랑 평행한 직선 누가 될까요? 자, 다른 색깔로 보죠. 얘 하나 되는 거죠, 그렇죠? 맞지? 평행이라는 걸 찾을 거면 어디서 찾아야 되죠? 면에서 찾아야 돼요. 면. 이 면에서 찾으면 되죠, 그렇죠? 아니면 11자 모양만 찾으면 돼요, 직선은. 자, 이번에는 O이치를 찾아보도록 하죠. O이치는 누가 됩니까? 요 직선과 면을 이루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면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지? 얘도 안 되죠, 그렇죠? 얘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될 거고요. 자, 면 ABC의 평행한 걸 찾아보라고 그랬죠? 자, 면하고 직선은 O이치는 없어요. 안 만나기만 하면 평행이에요. 따라서 하나, 그 다음에 민준이는 자지,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선 AB를 교선으로 하는 평면이죠, 그렇죠? 직선 AB를 교선으로 하는 평면이 뭐가 되는 거죠? 만난다는 거잖아, 그렇지? 자, 만나는 거니까 뭐가 되죠? 이거 되죠, 그렇죠? 교선은 만나서 생기는 선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요거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두 개의 면이 답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BC하고 평행한 면을 찾으라고 그랬죠? 자, ABC하고 평행한 면이다. ABC가 누구예요? 얘죠. 자, 얘랑 평행한 면은 누가 되죠? 밑에 있는 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272, 274 지금 풀어보세요. 중학교 내용이니까. 아마 오늘 이 단어로 끝날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웬만한 건 다 풀고 집에 갈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너네 특강 때 그 웬만하면 한국 가냐? 수업 시간에? 아니, 나랑 한 거 말고 이제 여기 그 개념 웬만하면 다 풀고 가. 그래야지 이게. 같이 풀어봐, 재준아. 아니, 재준이가 예순자리구나. 산이 잘하고 있나요? 산이 열심히 해야지. 너 1학기까지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내신 신경 쓰고. 상상모. 2학기 때는
여름방학 때부터는 선행이 진짜 올인했는데 왜냐면은 근데 외제국어도 3학년 2학기 2학기 들어가. 외제국은 들어가요. 근데 외제국은 A가 맞았는지. 상상고는 점수가 높아요. 네, A는 당연하고. 외제국은 그 3학년 2학기 생기론 들어가요. 그럴걸? 내가 생기부까지 잘 모르겠다. 근데 중간고가 뭐 생기부가 그렇게 중요하나? 난 생기부는 고입은 생기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 그럼 뭐가 중요해요? 내신과 올 면접. A 뜨는 거예요? 면접. 올 A와 면접이 중요해. 그래요? 왜? 중학교에서는 학교 생활은 다 비슷하거든. 맞아. 아, 외제국은 취업 바로 맞았는데. 야, 그리고 너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학생들은 이런 헛소리 하거든. 선생님 동아리 활동 별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창제, 뭐 창의 동아리 뭐 이거 중요한데 다 개소리야. 내신이 기본이 되지 않는데 무슨 동아리야, 그지? 이거는 하고 있어요. 동아리는 하는데 마시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한다고. 동아리는 그래서 동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동아리에서 뭐 특별한 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비슷해 학생들이. 그래서 내신에 올인하는 게 맞는 거야. 학업에 올인하는 거야. 야, 너네 그 유튜브 같은 데 봐봐. 내가 무슨 특별한 동아리를 해갖고 대학을 갔다 애들은 없어. 다 그거 7월에 또 그 면접 그 가고 싶은 사람들은 왜 뭐냐 자사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뭐 면접 그거 하는 거 모집하지 않아? 7월에 하지. 5월부터 하다고 할까? 하고 있는 애들도 있을까? 제 친구 하고 있긴 한데 근데 7월부터 해도 돼. 7월 뭐 늦은 거 아니야. 상관없어. 왜냐면은 자소서를 미리 쓰느냐 뭐 좀 나중에 쓰느냐 차이지. 그걸 쓰기만 하면 돼. 예전에 선생님은 고3 애들 자소서 다 수정해주고 그래서 야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읽어보고 여기 다시 써. 여기 좀 고쳐. 근데 내가 타이핑을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야 이건 이렇게 좀 바꾸고 이렇게 좀 해. 그걸 내가 구두로 해줘. 바꿔. 왜냐면 내가 수정을 하고 적어주거나 타이핑을 하면 그게 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나는 됐어. 그렇게 해서 해주고. 자, 다 했죠? 아직 덜 했나? 제인? 아직 덜 했나요? 하고 있나요? 오래 걸리나 이게? 입시사고는 오래 걸리나 봐. 민준이 키 커. 자, 넘어가. 넘어가고 일단 너네 문제 푸는 시간도 줄게. 잘 보세요. 여기 설명이 짧으니까. 자, 공간과 직선과 직선의 평행이야. 자, 이거는 별말 아닙니다. 자, 그냥 이렇게 보세요. 자, 이걸로 봐. 자, 이 면하고 이 면하고 평행하지. 그지? 근데 자, 윗면하고 아랫면이 평행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 선하고 이 선을 지나겠고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요. K 자르듯이 이렇게. 그럼 여기 이 선분하고 알아? 이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잡고 있는 이 선분하고 이 선분하고는 서로 뭐 하겠어요? 평행하겠지, 그치? 그걸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평행한 두 평면을 이렇게 지났을 때 교선이 생겼을 거예요. 맞니? 이 선분은 당연히 평행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 하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직선하고 평행하는 요 직선이 누구라? 이 면하고 평행하네요. 그럼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선분과 얘는 당연히 평행할 거야. 이건 뭐 너무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요거는 특별히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직선과 면은 당연히 평행하다고 했었지, 맞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두 직선이 평행해요. 잘 보세요. 두 직선이 이 면하고 평행하다. 왜 평행한 거죠? 안 만났으니까 평행한 거야. 맞니? 그럼 이 두 직선이 뭘 만들 수 있죠? 면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면과 면은 서로 평행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가 되고 세 개의 면이 있는데 얘랑 얘가 평행해. 얘랑 얘가 평행해.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해. 그럼 얘랑 평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이야기할 테니까 잘 봐. 자, 여기 이제 엄청 중요한 거야.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악마를 패 죽이려고 십자가를 들고 있어요. 맞지? 근데 이 십자가가 만나니까 교점이 생기는 거 맞나요? 그지? 근데 십자가가 깨져버렸어. 이렇게. 그럼 이 두 직선은 서로 어떤 위치지? O위치야. O위치인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몇 도죠? 90도죠. 자, 봐봐. 90도지? 자, 그럼 내가 이걸 뭘 말하려고 하는 거겠어? 잘 보세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꼬여있긴 꼬여있어. 맞니? 꼬여있긴 꼬이는데 이걸 정면에서 바라보면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야. 꼬여있지만. 자, 그런데 매번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게 쉬워요. 어렵겠죠? 정면으로 보더라도 떨어져 있는 걸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서로 만나지 않는 놈을 만나게끔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움직여주는 거야. 자, 벡터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평행이동할 수 있다고 그랬지. O위치를 서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원래는 정면에서 바라봐야 돼. 자, 잘 보세요. 이것도 꼬여있는 거 맞나요? 어이? 꼬여있니? 네. 꼬여있지? 근데 이게 몇 도를 이룰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움직여. 그럼 뭐 45도를 이루네? 60도를 이루네? 이런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 O위치를 각으로 따질 때는 한쪽을 평행이동시켜서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뭐 했죠? 얘랑 서로 꼬여있는 거지, 그치? 이거 어떻게 한다?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린 거죠. 이동시켜서 보는 거. 자, 이렇게 따져주면 되고요.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 별표하세요. O위치.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각을 찾을 수 있어. 라는 게 중요한 거야. 오늘 배우는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으로도 이걸 모르면 각을 못 찾아요. 알겠죠? 중학교 기하와 고등학교 기하의 큰 차이점이 바로 이 꼬이치입니다. 꼬이치.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거 많이 풀어봤을 거야. 이런 거.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나오면 심한 문제였을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 이거랑 뭐 몇 도야 이런 각이 막 그러잖아. 그치? 맞니? 아니면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 이거랑 이루는 건 몇 도야?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이 중학교에서는 심하지만 고3에서는 이건 기초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는 거다. 자,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 평면과 직선이 수직하다.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듣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잘 봅니다. 자, 이게 지금 면이야. 맞니? 면.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죠? 분필을 깨져버리니까. 아우, 무시. 자, 얘가 지금 면입니다. 자, 이 면은 여러 개의 직선을 가지고 있어요. 맞나요? 직선이 졸라 많습니다.
뭐 얘도 직선이라고 볼까? 직선이 졸라 많아요. 자, 근데 이 면하고 평행한 직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꽂아볼게요. 아니, 평행 수직한 직선. 자, 다시 말합니다. 이 면은 엄청나게 많은 직선들을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면하고 수직인 직선을 하나 깃발을 꽂았어요. 깃발을 꽂고 나니까 이제 무슨 해석이 들어가냐? 잘 봅니다. 면하고 직선은 현재 수직하다. 맞나요? 여기 봐. 중요하다 그랬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성질과 공식을 외울 때 써먹는 가장 핵심 공식이야, 얘가. 개념. 면과 이 빨간색 직선이 수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직선을 살짝 움직여 볼게요. 검은색 볼펜하고 뭐 하고 있죠? 수직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꼭 이렇게 기역자만 돼야지 수직이니?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돼야지 수직이니? 이렇게 돼도 수직 맞지 않나요? 고개를 돌리면? 자, 다시 요 샤프랑 수직 맞나요? 자, 다시 지우개랑 수직 맞나요? 맞죠? 자, 그럼 이런 개념이 하나 잡히네요. 면하고 직선이 수직이 되면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직선하고도 수직이고요. 이런 직선하고도 수직이고요. 맞니? 이런 직선하고도 수직이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이해 안 된 친구? 다 됐나? 그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볼게. 민준이 잘 봐라. 자, 이제 이 개념은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응용 문제를 풀려면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 이건 이제 살짝 반대로 해보는 거야. 자, 봅니다. 이 직선이 이 샤프랑 현재 뭐하고 있죠? 이 볼펜이 이 샤프랑 지금 뭐하고 있죠? 관계가? 수직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 면하고 이 볼펜이 수직한 건 몰라. 자, 이 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만 봅니다. 요 샤프랑 얘가 서로 뭐하고 있죠? 수직하고 있습니다. 자, 빼버리도록 하죠. 요 볼펜하고 얘가 뭐하고 있죠? 수직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샤프랑 이 볼펜 뭐하고 있죠? 수직하고 있죠? 이 볼펜하고 이 볼펜하고 서로 뭐하고 있죠? 수직하고 있죠?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볼펜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볼펜과 샤프는 서로 뭐하고 있죠?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 얘네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만나고 있잖아. 만났잖아요. 뭐 이렇게 할까? 만나잖아. 직선이 서로 만나면 뭐를 만들 수 있죠? 면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맞니? 기초 개념들이 섞어지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빨간색과 검은색은 수직입니다. 샤프랑 빨간색이 수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이걸 알고 싶은 거야. 도대체 이 면과 이 빨간색 볼펜은 무슨 관계냐를 찾고 싶은 거야. 근데 다행히도 무슨 말이죠? 검은색 볼펜과 빨간색 볼펜이 수직, 샤프랑 빨간색이 수직이야. 근데 이 빨간색을 떼놓고 검은색과 샤프만 바라보니까 두 놈이 만나고 있어. 두 직선이. 그럼 결국에 두 직선이 만나고 있다는 건 뭐를 만들 수 있다? 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이 직선을 빼놓고 뭐만 따질 수 있다? 이 볼펜과 빨간색 볼펜과 면이 수직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확신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눈으로 보니까 저거 수직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명확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수직이야 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이런 공간을 어디다 그리는 거야? 면에다가 그린다고 대부분. 야, 시험 볼 때 공간이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 얼마나 문제 풀기 편하니. 근데 이 공간을 평면에다가 그려야 돼. 그리다 보니까 모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90도인지 평행인지 꼬인 건지 잘 안 보이는 거야,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이유가 필요한 거야. 야, 얘는 서로 수직한 거야. 얘는 서로 평행한 거야.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이래.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들 기하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오늘 공부하고 가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 갑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걸 이해하면 뒤의 내용도 쉽게 갑니다. 자, 여기 보자. 자, 이 내용이 이거예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한 거에 대한 정리. 정리라는 건 여러분 성질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다?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서로 뭐 했죠? 수직했어요. 근데 이 녹색하고도 뭐 했어요? 수직했어요. 그러면 이 하얀 직선과 녹색 직선이 뭐를 만들어 버리죠? 이렇게 면을 만들어 버리죠. 맞나요? 그럼 이 면하고 이 직선을 뭐 한다? 수직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맞니? 이해되셨죠? 그럼 반대로 이것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뭘 설명할 수 있다? 아니, 이 삼각형이 주황색과 수직하고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들과는 얘가 뭐 하는 거죠? 수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봐. 어색할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자, 하얀색과 얘 수직 맞나요? 녹색하고 얘도 수직 맞나요? 그죠? 근데 이 직선하고 잘 보세요. 이 직선하고 얘도 서로 뭐 하는 거죠? 수직하는 거죠. 맞니? 이 직선하고 얘도 이렇게 움직이면 수직하는 거예요. 맞나요? 이해됐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삼수선 정리라는 걸 하는 거예요. 삼수선 정리. 자, 27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 자, 금방 끝나버려요. 자, 275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 기억나니? 자, 요거 풀 때 어떻게 풀죠? 이걸 가지고 많이 풀지. 자, 요거 가지고 엄청 푸는 거죠. 자, 봅니다. 직선과 직선이 평행한 건데 공통인 부분 찾아보세요. L이죠. L과 평행한 두 직선을 찾아요. 근데 그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네. 자, 잘 봅시다. 요 직선하고 평행인 공간에서 이렇게 보자. 요 직선하고 평행인 게 누가 있죠? 요게 있고 눈에 잘 안 보이지? 자,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 직선하고 평행인 게 누가 있죠? 요 직선하고 평행인 게 하나, 둘, 셋 뒤에 있겠지, 그렇지? 그럼 이 직선을 이렇게 세 개를 다 표시해봐. 그럼 이 세 개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죠? 평행하고 있지,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자, 여기는 연과 면이 서로 수직이죠. 그럼 베타라는 면을 기준으로 얘랑 얘가 수직인 거야. 근데 그 수직인 면이 서로 평행한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윗면을 베타라고 놓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알파 감마가 누구죠? 옆면들이 다 알파 감마야. 맞니? 이 옆면들이 이 네 개의 옆면들이 전부 다 평행합니까? 전부 다 평행해? 아니죠. 수직한 것도 있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틀렸다. 수직하는 것도 있어. 틀리고. 그다음 얘도 직선과 면이 수직한 거죠.
그럼 직선과 직선이 서로 평행한지를 봐야 돼요. 봅시다. 얘도 이 면을 보세요. 이 면을 가지고 보니까 이 면과 수직인 직선이 몇 개야? 이렇게 4개죠. 이 직선들은 전부 다 뭐하죠? 서로 평행한 거 맞지? 지금 자 이을 갑니다. 직선과 면, 직선과 직선이죠. 자 이게 조금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누가 공통이야? 직선이 공통이죠. 그랬을 때 면과 직선이 서로 수직한지를 보라는 거야. 자 갑니다. 직선을 이어놓을게요. L. 그럼 얘하고 수직인 게 누구죠? 옆면이야. 맞니?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도 누구죠? 얘네들이야. 뭐 밑에도 있고. 맞니? 이거 어떻게 되죠? 포함하고 있지. 그치? 맞니? 얘랑 수직이면은 옆면이고요. 얘랑 수직인 직선 얘도 있고 뭐 얘도 있어요. 근데 얘랑 포함하고 있어. 수직은 아니죠. 그래서 기억하고 기부시 된다. 자 밑에 276번 풀어보세요. 276번 푸세요. 자 졸지 말고. 승원이가 너랑 같은 학교야. 근데 학교도 가끔씩 지역에 아 진짜? 와 대박인데. 머리를 안 감고 있고 진짜 쉽지 않은 데네. 여기 보자. 기독교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그러지만 뒤에 진도도 나갈 겁니다. 자 여기 보자. AC하고 GH가 어떻게 이루고 있냐는 잘 봅니다. AC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GH가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됐니? 자 이거 서로 무슨 위치지? 포인치죠. 포인치니까 평행이동 시켜서 만나게끔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평행이동할 때 이 직선을 이렇게 내리는 것도 편할 거고 이 직선을 위로 올리는 것도 편하겠죠.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거 몇 도죠? 45도예요. 쉽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맞췄고요. 자 이번엔 AC하고 DE예요. 자 AC 그 다음에 DE죠. 자 DE가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죠. 자 얘를 서로 만나게끔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 최대한 움직이기 편한 걸 해보세요. 자 하얀색을 밑으로 내려도 되고요. 아니면 녹색을 이쪽으로 움직여도 되겠죠.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됐니? 자 움직였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움직였는데도 이게 무슨 어떤 건지 안 보이는데요. 자 움직이는데 같은 색으로 움직여 볼게. 자 얘랑 평행하게끔 이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요 각을 찾고 싶은 거야. 아니 근데 안 보여. 1번처럼 이렇게 딱 쉽게 안 보여요. 그래서 뭐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주면 결국에 요 선분과 요 선분과 요 선분은 전부 다 한 면의 대각선으로 길이가 같지. 그래서 얘가 몇 도가 되죠? 60도가 되는 거지. 자 하나씩 레벨이 올라가죠.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요거 별표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니? 첫 시간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더 중요한 건 합니다. 자 이제 AC하고 HF. 자 AC는 이렇게 되고요. HF는 이렇게 됩니다. 자 AC하고 HF는 어떻게 각을 이루고 있느냐? 뭐 하면 되죠? 얘를 위로 올리거나 얘를 밑으로 내리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니까 이렇게 되는. 얘랑 평행하게끔 내려야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평행하게끔. 자,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서로 뭐 하는 거죠? 수직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삼각비를 배워서 특수각이 아닌 각도 계산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하에서는 중요한 게 각이라는 게 대부분
30도, 45도, 60도를 벗어나진 않아요.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뭐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그랬을 때는 그 세타가 꼭 특수각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자, 그럼 밑에 278번 풀어보세요. 잘하시는데. 뭐였어? 약간 라인과 같은 자, 여기 봅시다. 너무 좋네요. 자, 아까 공부했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어? 자, 첫 번째. 요게 중요했었죠. 내가 평면과 직선이 수직했을 때, 이 평면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직선들 한번 다 뭐 하는 거야? 수직한 거였었지, 그치? 네. 맞니? 또, 이걸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었죠? 직선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잘 봐. 이렇게도 수직이고 이렇게도 수직이면 결국에 두 직선이 이루는 면과도 수직인 거죠. 맞니? 최소한 두 개의 직선하고 수직을 해야 돼. 자, 다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 했던 게 뭐였죠? 호인 거죠. 호였을 때는 뭐 한다? 평행이동에서 만나게만 하면 각이 나온다는 거야. 자, 아까 이 수직했던 내용 있죠? 요거의 업그레이드가 요겁니다. 자, 별표하세요. 삼수선 정리.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이 삼수선 정리를 모른다? 기하 접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만큼 중요해요. 수능에도 100% 출제되는 학교 시험에서는 나오겠죠. 수능은 여러분이 볼 리가 없겠지만. 자, 갑니다. 삼수선이라는 거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수선이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3개 있는 거예요. 자, 수선이 3개 있다. 수직인 선이 3개 있다. 자, 근데 왜 수직인 선이 꼭 3개가 되느냐? 잘 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요 L이라는 직선이 누구랑 수직이냐? 요 직선하고 수직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알파라는 면하고 요 PO라는 것도 뭐죠? 수직이죠. 여기 봐. 이거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봐. 자, 요 직선이 이 녹색과 수직입니다. 자, 근데 이 직선이 자, 요 하얀 직선하고도 수직이 될 거예요. 자, 왜 수직이냐? 잘 보세요. 알파라는 면하고 이 PO가 수직이지, 그치? 면과 선이 수직이면 이 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다라는 거 맞니?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이죠. 이 면과 이 직선이 수직이면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요런 직선, 이런 직선 다 얘랑 뭐 하는 거죠? 수직이지? 네. 수직 맞니? 다 수직이에요. 이동하면. 자, 다시 말합니다. 직선 L이 녹색과 수직을 이루고 있고요. 이 PO가 알파라는 면하고 수직을 이루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수직 관계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웃긴 거 보세요. 이 녹색과 이 하얀색이 서로 만나고 있죠. 이 점에서 만나니까 뭐가 생기죠? 면이 생기죠. 그쵸? 맞니? 그런데 아까 다시 말합니다. 뭐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에요. 요 L이라는 직선이 1번 직선과 수직이에요. 2번 직선하고 수직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1번과 2번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면하고도 수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니? 따라서 이 면이 가지고 있는 3번과는 당연히 수직이 된다. 그래서 이 3번과 수직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요 직선이 있는데요. 이 직선이 누구랑 수직이다?
얘랑 수직이래요. 오케이. 근데 이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 누구죠? 알파가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알파랑 누가 수직이죠? 얘가 수직이래요. 이해됐니? 자, 요 직선과 이 녹색이 수직입니다. 얘가 1번. 자, 근데 요 2번하고는 왜 수직이 되는 거죠? 요 직선들이 이 알파랑 이 PO가 수직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이 직선하고도 수직이 되는 거죠. 왜?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맞니? 그렇죠? 근데 우리가 1번과 2번이 서로 만나고 있어요. 만나니까 뭘 만들 수 있죠? 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맞니? 그럼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직선과 뭐한다? 요 직선은 서로 수직할 수밖에 없다. 왜 수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 L이 1번하고도 수직이고 2번하고도 수직이에요. 그럼 이 두 직선이 만든 면하고도 당연히 수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이 직선하고도 수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다시 여기다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이 직선이 잘 봐. 이 볼펜이 면하고 수직입니다. 맞아? 그러면 얘랑도 잘 보세요. 이 주황색하고 수직입니다. 근데 이 하얀색하고도 수직이에요. 맞니? 그러면 얘를 빼놓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둘이가 만든 면이 있을 거야. 그 면이 바로 이 사각형이죠. 그렇죠? 이 사각형하고도 수직일 거예요. 맞나요? 여기서 하나 더 발전. 그러면 이 주황색과 하얀색을 연결하면 이 녹색선이 하나 나와요. 맞니? 이 녹색선하고 이 검은색도 뭐 하는 거죠? 수직인 거죠. 맞니? 그러면 여기 상단계 넣어갑니다. 잘 보세요. 이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이 선하고도 수직하는 거 맞나요? 맞겠죠? 그지? 왜? 면하고 선이 수직이니까 이 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분과는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진짜 중요한 거죠. 삼수선 정리하는 것도 지금 이 내용에서 나온 거야. 결국엔 처음에 공부한 내용. 자, 갑니다. 한 번 더. 직선 L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있겠죠. 자, 1번이 얘입니다. 자, 얘랑 수직이래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갈까? 자, 얘랑 수직이래요. 자, 그 다음에 얘랑도 수직이래요. 맞니?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선분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어요?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서로 여기서 만나고 있으니까 뭐를 만들 수 있다? 면을 하나 만들 수 있다.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선분, 이 선분과도 뭐 할 수 있죠? 수직할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수선 정리 옆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어디다가? 여기다 그립시다. 여기다 그려봅시다. 삼수선 정리 옆에다가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 고정이에요. 그림. 됐니? 자, 이것만 그려놓으면 돼요. 이게 삼수선이야. 됐어? 굳이 이걸 확인하고 싶다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수선이 3개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 이게 빠져 있어. 이거 몇 도일까라고 하면 이렇게 찾는 거야. 자, 이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잘 보세요. 1번과 2번이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수직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또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지웠어요. 어떻게 하죠? 자, 얘랑 두 개가 수직하고 있죠? 그럼 뭐다? 요놈이 수직이야 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수직이다. 그럼 얘가 수직이라는 걸 또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수선 정리는 이 그림을 외우는 겁니다. 얘를 외워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옆으로 갑니다. 이걸 어떻게 푸는지 이제 보는 거야. 실전형으로. 자, 285번 별표하고 잘 보세요. 자, 설명 안 들으면 못 풉니다. 자,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진짜 중요하니까 잘 봐. 자,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수직 하나 보이니? 여기도 수직 하나 보이니? 근데 뭐가 없어, 그림상에. 뭐가 없어? 얘가 하나 없죠. 자, 그림이 똑같죠? 자, 어디가 수직이라고요? 여기 수직 표시해야 됩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야. 이거 수직 표시해야 돼. 하고 나니까 A키가 누구죠? 얘죠. 맞아.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죠.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5예요. 자,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죠? 루트 4, 46 더하기 25 하니까 41이 되죠. 그럼 다시 여기가 뭡니까? 피타고라스지, 그치? 피타고라스니까 요 L은 얼마가 돼요? 루트 50. 따라서 5루트 2가 되더라. 됐니?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 그럼 밑에 286번을 풀어보세요. 바로바로 풀어보세요. 자, 우리 총 오늘 3가지 공부해야 돼. 두 번째 파트에서. 그림을 그려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쉬울 거예요. 이해해줘야 돼. 자, 갑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여기 봐라. 설명 들으세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 한다. 이게 자, 이거 뿌이. 자, 이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겠죠. 이렇게 돼도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지.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 제일 편하죠. 뭐 대략 90도 정도 됐겠지. 근데 이렇게 돼도 뭐죠? 90도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면각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쉽게 계산이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뭐하고 뭐가 이루는 각처럼 보여? 선하고 선. 선하고 선이 이루는 각처럼 보이죠? 예. 아니? 맞아요.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볼 때는요, 선과 선이 이루는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풀이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자, 외워주셔야 돼요. 잘 보세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이겁니다. 요 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면이라는 걸 알겠니? 두 이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면, 이면, 서로 다른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한다. 이면각.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뭡니까? 여기다 적으세요. 첫 번째 조선. 교선과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자, 교선을 찾습니다. 교선을 찾고 그 다음에 이 교선과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이면각이라고 그래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못 외우겠으면 그림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잘 봐. 적어놔. 다 쓸데없는 이야기야, 저런 것들. 알겠니? 안 외워도 되는 이야기야. 안 봐도 돼. 다른 교재에서는 이렇게 쓰지도 않으니까. 알겠지? 자,
키포인트만 딱 잡으시면 돼요. 불필요한 건 다 뺍니다. 안 봐도 된다고. 이면각의 뜻이 뭐다? 서로 다른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고 한다. 그럼 그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이 뭐다? 교선을 먼저 찾고요. 그 교선과 수직인 직선을 찾습니다. 그 직선이 이루는 각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잘 봅시다. 지금 이렇게 베타라는 면이 있고요. 이렇게 알파라는 면이 있어요.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여야 되게. 왜? 공간을 평면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평면에서 보이는 면의 형태가 여러분 눈에 익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각을 물어보는 거야. 아니, 선생님, 제가 이 정도는 풀 수 있는데, 직육면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니? 갑자기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잘 봐. 두 면이 이루는 교선이 뭐죠? 얘가 교선이죠. 보세요. 교선. 자, 교선을 먼저 찾았습니다. 두 면이 만나는 선이죠. 교선을 찾았고 이 교선과 뭐 하는 선을 그어요? 직선? 수직인 직선 두 개를 그어줍니다. 이해됐니? 자, 그리고 얘네가 이루는 이각 세타가 바로 뭐가 된다? 이면각이 되는 거예요. 필기해 놓으세요. 자, 1번 찾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찾는 거야? 2번 찾고 그 다음에 3번 찾고. 됐니? 수선이죠. 이 수선이 이루는 각이 이면각이 된다. 자, 명확하게 필기해 놓으시고 중요합니다. 이면각이 실제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서 수능에서도 킬러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 이면각 문제는. 자, 다 적었나요? 다 적었으면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하단으로 내려가면 두 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직선과 직선이 이렇게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물어봤을 때 얘각을 구하지 두 각을 구하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려니까 30도 그러지 어떤 미친놈이 150도 이러니? 그런 건 별로 없지, 그치?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 어떻게 구하라? 예각으로 구하세요 라는 이야기 뿐이야. 됐니? 예각을 구하세요.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는 놈들이 있어. 자, 그럼 이제 밑으로 갑니다. 287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잘 봅니다. 이 이면각을 하려면 삼수선 정리가 필요해. 잘 봐.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니까 잘 봐라. 모서리가 이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요. 삼각형 BCD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게 뭐다 지금? 이면각이야. 이면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일단 누구를 찾는다? 교선을 찾는 거죠. 자, 찾았습니다. 교선이 얼마입니다, 그지? 교선을 찾았고요. 이제 뭐합니까? 요 교선에 수직인 선을 긋습니다. 수직인 선을 아무데나 그으면 그것도 미친놈이죠, 그쵸? 어떻게 그어야 돼요?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 자, 이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여기 길이 같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맞니? 자, 다음에 또 그어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수상. 자, 잘 따라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야. 나는 이 오늘 공부학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럼 얘를 말할 것 같아요. 이면각. 이면각이 제일 어렵다. 어렵게 되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요거 자 여기 수직이죠. 됐니? 자, 그럼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얘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나죠? 이게 생각나요. 맞니? 수직, 수직. 뭐죠? 빵 넣어주면 수직. 이게 뭐죠? 삼수선. 이 모양이 떠올라야 된다고. 됐니? 삼수선. 잘 봐. 얘가 없더라도 삼수선이 보여야 된다고. 됐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삼수선이 먼저 나오고 이면각을 배우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선을 그어야 되겠죠. 됐니? 자, 이때 이 수선의 발이 무엇을 의미하죠? 무게중심을 의미하죠. 됐습니까? 정사면체에서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린 이 높이 부분에서 이 발은 높이에서 나오는 이 수선의 발은 바로 밑면의 무게중심에 해당되지. 됐니? 자,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 길이 2다. 자, 그러면 요 길이 얼마가 되죠? 한 변이 1이 되는 거지, 이게.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루트 3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도 얼마가 되죠? 여기도 루트 3이죠, 그렇죠? 근데 얘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쪼개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돼요?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제 마무리.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니까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주는 거지, 그렇지? 그럼 3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루트 얼마가 돼요? 3분의 2가 되죠. 따라서 3분의 2 루트 3이 되고요. 자, 그럼 이면각은 지금 누구죠? 여기는 이면각이라고 그러겠지, 그렇지? 이면각이 세타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를 구할 수 있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루트 3분의 3분의 2 루트 3. 따라서 3루트 3분의 2 루트 3. 바로 3분의 2가 된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지금 바로 밑에 288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구조. 아, 선생님 요거 답을 하나 잘못 냈어요. 코사인인데 선생님 사인으로 답을 써버렸네요. 그래서 요것만 좀 바꿀게. 자, 여기 얼마? 루트 3분의 얼마죠? 3분의 루트 3이 되겠지? 답이 3분의 1이나? 혹시 여기서 질문 있냐? 밑에 거 다 풀었니? 재준이 풀었어? 네. 민준이 했어? 민준이랑 저한테 배웠으니까. 배웠어? 민준이는 뭐 안 들으니까. 아니. 듣고 있어? 참 했어. 민준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일 했어? 자, 안 되면 물어봐야 돼. 여기 엄청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자, 이제 마지막 정사형입니다. 자, 정사형까지 하고 나서 진도는 안 나가, 알겠지? 더 나가는 건 의미가 없고 또 다음 건 다음에 합시다. 자, 정사형. 자, 뭐죠? 여러분, 정사형은 이렇게 보세요. 정면에서 투영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정사형은 뭐다? 정면에서 투영하는 모양이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여기. 자, 여러분 모습에서 이 모양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잘 봐. 책 보지 말고 여기 보라고. 쓸데없는 거잖아. 보라고 할 때 봐. 보지 않고 책 보면 의미가 없어. 이거 언제 다 읽을래? 대가리 터져. 자, 선생님이 이 박스를 정면에서 바라봅니다. 그럼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앞에 사각형이 보이겠죠. 띄어냈어. 그지? 근데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바라본다? 자 정면에서 바라보는 좀 약간 비틀었어요. 네.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이 어떻게 돼요? 다각형. 그죠? 좀 모양이 좀 틀어져요. 자 그래서 그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 12시 방향에서 바라본 모양을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12시 방향에서 바라보면 점은 이렇게 점으로 내려오겠죠. 이걸 12시 방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요거 밑으로 내려오고 요거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성분이 되겠지. 자 얘도 12시 방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삼각형은 삼각형일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겉으로 봤을 땐 반구지. 네. 근데 위에서 바라보면 이거 뭐가 나오죠? 그지? 원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정사형은 평면이나 점으로 표현되는데 그냥 12시 방향에서 바라본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런 건 정사형이 아니라 이건 개소리예요. 이건 정사형 맞아요. 어디서 바라보면 돼? 내가 여기서 바라보면 되는 거야. 맞니? 됐죠? 여러분 정사형이라는 건 12시 방향에서 바라보라는 건데 그 12시 방향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그 물체에 대한 거를 12시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사형만 놓고 보면 이건 정사형이 아니야. 왜? 선생님 당연히 여기서 바라봐야죠. 맞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바라보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해서 이게 정사형인 거죠. 맞나요?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왜 이걸 정사형이라고 말했냐면은 꼭 12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성분에 대한 아니 이 불빛 때문에 자 이 성분에 대한 정사형을 꼭 12시만 생각하지 말고 얘를 정면에서 바라봤다고 생각해봐. 얘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잖아. 맞니? 그럼 이거에 대한 정사형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끝 포인트만 이렇게 잡아서 이어주면 얘가 정사형인 거야. 맞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된다. 자, 그럼 이제 하단 봅니다. 보죠. 자, 길이와 넓이 봅니다. 중요하니까 별표.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이야. 남는 시간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 이렇게 알겠지? 자, 숙제하시면 거기서 하고 가세요. 자, 갑니다. 근데 굉장히 어떻게 해요? 옆에 선생님 거 줄게. 자, 요거. 자, 이거에 대한 정사형 구해봅니다. 밑으로 내리니까 얘가 정사형이에요. 밑으로 내리니까 얘가 정사형이에요. 우린 이걸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 봐. 이걸 연장시키고 이걸 연장시키니까 뭐가 나와버리죠? 여기 각이 하나 보여요. 그러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이루는 각은 뭐가 되죠? 이 선분과 이 선분은 삼각비 중에 뭐로 연결이 돼요? 코사인. 코사인으로 연결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더 좋은 방법. 자, 얘랑 얘랑은 서로 떨어져 있죠? 네. 서로 떨어져 있는 선분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하면 된다? 늘려요.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지. 됐니?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각 세타는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뭘로 이루어지죠? 코사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맞니? 그럼 선생님이 요 길이를 L로 놓고요. 요 길이를 L'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은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맞니? 왜? 코사인 세타가 이거잖아. 코사인 세타가 L분의 L'이잖아. 뒷변분의 높이가 코사인 세타니까 내가 누구를 구한다? L'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L이 이항해서 L'은 L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됐니? 자, 중요한 겁니다. 자,
길이나 넓이나 똑같아요. 왜? 어찌됐든 간에 길이나 넓이는 다 뭐야? 관계만 따지는 거니까 똑같아. 여기 봅시다. 요 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2시 방향에서 바라봤어.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원. 요런 모양이 나와요. 원은 아니겠지, 그치? 아, 찌그러져 있으니까. 타. 타원이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디로 움직여버린다? 요렇게 움직여버리면 되겠죠. 맞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구하는 거야. 얘를 구할 건데 얘가 얘랑 서로 면과 면이 이루는 거지. 면과 면이 이루는 건 이면각입니다. 근데 요 두 면은 원이기 때문에 교선은 없어요. 교선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교점으로 잡아서 반지름과 반지름이 이루는 각. 요걸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위의 넓이가 S면 밑에 넓이가 S 프라임이잖아요. 그래서 S 프라임은 S 코사인 세타다. 됐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투영된 정사형은 원래 값에다가 코사인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 잘 듣고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 문제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잘 봅니다. 하나 하고 풀어보고 하나 하고 풀어보고 이렇게 할 거야. 잘 보세요. 뻘짓거리하고 못 푼다. 자, 선분 AB의 평면 잘 봐. 선분 AB의 평면 알파 1호의 정사형이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어디로 정사형을 때려야 된다? 평면 위로. 잘 보세요. 평면 위로. 평면 알파 위로 정사형을 그려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야. 평면 알파 위에다가 그림자를 그리세요라고 생각하세요. 정사형을 우리는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그리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 선분 AB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뭐 했다? 평면 알파에다가 정사형을 그려라라고 하는 거죠. 그림자를 그리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A 프라임, B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저 평면에다가 그려라. 평면 알파 1호에다가 그림자 그려라. 그랬더니 요 각의 크기가 몇 도다? 30도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위로 올리든 얘를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자, 얘를 밑으로 평행하게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도다? 30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요 길이가 얼마죠? 10이죠. 요 길이가 10이죠. 이때 뭘 물어봤죠? 요 길이 L을 물어봤지, 그치? 따라서 10 코사인 30도가 L이 되는 거죠.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지? 5 루트 3이 되겠지. 됐지?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이번에는 요 길이가 30이라는 소리예요. 요 길이가 30이었을 때 누구를 구해라? 이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럼 얘랑 얘는 코사인 관계잖아. 그래서 L에다가 코사인 30도를 하면 얘가 30이 되는 거죠. 코사인 30이 얼마? 2분의 루트 3이지. 얘가 30. 그래서 L은 30 곱하기 루트 3분의 2. 따라서 답이 얼마? 20 루트 3. 그럼 지금 당장 290번을 풀어보세요. 아, 아니다. 하나 더 해보고 가자. 291. 넓이까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뭐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는데 어디 위로? 평면 알파 위로.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라고 한다. 정삼각형 ABC를 포함하는 평면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이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럼 다 풀었죠.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평면 알파가 있는데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다. 자, 근데 얘를 갖다 이렇게 어디다가 평면 알파에다가 정사형을 이렇게 그린 거야.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그랬더니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이 몇 도야? 60도라는 거야. 맞니? 근데 이거를 뭐 휘어서 그리긴 어려우니까 자 얘를 S라고 하고 얘를 S'이라고 한다면 S'은 S에다 뭘 곱하면 돼요? 코사인 60도를 곱하면 돼요. 근데 이 S가 뭐예요 지금?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 4짜리. 자 그러면 S'은 자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이야. 거기다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 곱하는 거거든. 따라서 4, 4, 16 2, 2는 4 답이 2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다. 자 문제 두 개 풀어보세요. 90번, 92번 풀어보고 안 되면 물어보세요. 우리 뭐 공부 안 해거든요. 자 293번 봐.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8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지금 잘 보세요. BDE가 이렇게 있어. 얘랑 누가 이루는 거죠? EFGH야. EFGH 얘가 이루는 걸 물어봤다. 그럼 학생들이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 이면각을 떠올려요. 자, 잘 보세요. 이면각은 뭐가 필요하죠? 교선이 필요해요. 맞니? 교선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얘는 뭘로 풀어내는 거죠? 함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거야. 최종적으로. 맞죠? 왜? 교선이 생기게 되면 그 교선과 뭐한 걸 찾아야 돼요?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맞니?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각이 세타인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또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 직각삼각형이 필요하다. 맞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수선으로밖에 문제를 못 푼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얘도 두 면이 이루는 각이야. 그런데 두 면이 이루는 각인데 얘는 교선이 있니 없니? 없지. 교선이 없고 뭐가 지금 존재하죠? 교점이 존재해요. 교점이야? 그러면 이거는 교선이 없는 거네? 교선이 없는 거니까 똑같이 이면각은 이면각인데 교선이 아니라 교점이 나와? 그럼 이거는 뭘로 푸는 거죠? 정사형으로 푸는 거야. 됐니? 정사형. 잘 보세요. 이 하얀색의 도형을 어디서 바라본다? 위에서 바라봅니다. 12시에서 바라보니까 이 점은 그대로 고정이고 이 점이 어디로 오죠? 이 점이 여기로 와요. 보이니? 이 면의 정사형을 찾으려면 점을 이동하면 돼요. 이 모양을 예측하지 마세요. 그냥 점만 이동해서 이어주면 됩니다. 자, 이 점은 어디로 오죠? 여기로 오겠죠. 그렇죠? 이어주니까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맞니? 따라서 얘를 S라고 놓고 얘를 S'이라고 놓는다면 S'은 S 코사인 세타가 되죠. 굳이 여기다 뭐 선을 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면과 이 면은 서로 정사형의 관계죠. 정사형의 관계니까 그 정사형은 서로 무슨 관계를 가져? 코사인 세타의 관계를 갖는 거죠. 그렇죠? 엄청 중요하다고 듣질 않았죠. 봅니다. 요거 무슨 도형이죠? 이등병. 삼각형은 다 알아요. 이등병. 눈으로 풀지 말라고 그랬죠. 찍지 마세요. 이등병 맞아요. 대각선이지. 네. 사각형의 대각선. 네. 사각형의 대각선이죠. 네. 사각형의 대각선이죠. 정신 찍지 마. 1대1대 루트이니까 8루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S는 요 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8루트 2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요 S'은 자 여기가 직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2분의 1 곱하기 88의 64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88의 64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전. 자,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사라지죠. 64니까 또 사라지죠. 여기 1이 남았겠지. 고로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 된다. 됐니?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자, 실제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면각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죠. 그 이면각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지금 두 가지가 쓰인다는 거예요. 교선이 쓰이고 정사형이 쓰인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포인트를 잡아줬어요. 교선이 보이면 선분선, 교점이 보이면 정사형.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잡아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제일 어려운 거 하는 거야. 정사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사형 문제는 쉬워. 오히려 이 두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게 어려운 거야. 됐니? 자, 그럼 밑에 294번을 풀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정사형 문제 풀고 남는 시간 뭐 한 15분 뭐 남을 거야. 그럼 그거는 문제 풀어봐. 네. 이제 공개일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 26년에서 27년 사이에 3월에汇편이 나옵니다. 그래? 오씨. 봐야 돼. 자, 근데 여기 봅시다. 마무리. 자, 중요한 거야. 자, 정사형 하면 여러분 항상 어디서만 바라본다? 위에서만 바라본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어디서 바라보니? 옆에서 바라보고 있죠. 어디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야? 이 차광막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봐. 위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차광막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야. 이 차광막을 기준으로 12시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사형이라는 거는 항상 시계 방향 12시가 아니야. 옆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 왜? 얘를 기준으로, 차광막을 기준으로 12시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죠. 자, 해변에 설치된 차광막에 수직으로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죠. 이렇게 비쳐야 되는데 이렇게 비친대. 참. 그지? 자, 그때 햇빛과 그림자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자, 여러분. 잘 봐. 햇빛과 그림자가 이루는 각이야. 햇빛은 여러분 어떻게 가죠? 햇빛 이렇게 가는 거지. 네. 맞냐? 네. 근데 그림자는 어떻게 생겼어? 정사형. 이렇게 생겼죠, 그림자는. 네. 그러니까 햇빛과 그림자가 이루는 각이 여기가 되는 거야. 이게 60도가 되는 90도네요. 당연히 90도겠죠? 30도.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죠? 30도. 30도가 되죠. 자, 그럼 잘 봐. 차광막의 넓이가 얼마죠? 60이 아니라 30. 30이에요. 자, 이때 그림자의 넓이를 물어봤죠? 네. 잘 보세요. 그러면 차광막에다가 잘 봐. 차광막에다가 코사인 30을 하는 게 맞겠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사형은 이거죠. 네. 이렇게 내려와야 돼. 네. 이렇게 내려와야지 얘를 L로 놓고 얘를 L'이라고 한다면 혹은 얘를 S라고 놓고 얘를 S'이라고 한다면 네. 세타가 돼서 S 코사인 세타가 S'i 되는 거야. 네. 여기가 90도를 이루어야 돼.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죠? 이렇게 내려왔지, 빛이. 네. 그럼 우리가 이 30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해버리면 뭐가 나와버리죠? 얘가 나와버리는 거야. 2초로에서 이 부분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코사인 30을 나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보세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림을 살짝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 여기서 바라봤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바라봐서 그림을 비틀어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요게 뭐가 되는 거죠? 차광막이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되고 얘가 3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됐니?
그림을 이렇게 바꿔버렸고 회전시켜버린 거죠 지금. 회전된 거 느껴지시나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 형태 정사형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원래 정상이라는 거는 실제로 태양 12시 방향에서 바라보는 공식이야. 근데 얘를 사선에서 바라본 거니까 그림자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옆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형태로 바꿨다. 자, 그럼 이 그림자가 지금 넓이를 모르니까 얘가 S죠? 차각만은 넓이가 얼마야? 30이죠? 따라서 다 풀었네요. S에다가 코사인 30도를 하니까 얼마다? 30이 나온다. 그럼 S 곱하기 코사인 30이 얼마?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S는 얼마죠? 30 곱하기 루트 3분의 2죠. 따라서 10루트 3이 된다. 끝. 자, 밑에 풀어보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별표에. 정사형에서 이 유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별표하고 풀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